하루가 멀다 하고 하늘을 희뿌옇게 뒤덮은 이 녀석의 정체.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미세먼지입니다. 그야말로 지금 전국은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 때문에 요즘 미세먼지 해소에 도움을 준다는 자연식품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봄 기운 가득 머금어 건강한 제철 먹거리를 찾으러 지금 떠나봅니다. 경북 청도. 이곳 산속에는 산삼, 송이버섯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귀한 보물이 있습니다. 형님 그 밧줄 좀 주세요.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산에 오를 만반의 채비를 하는 약적군들. 이들이 찾아 나설 산속 보물은 꽤 위험한 위치에 있답니다. 도라지를 캘려면 절벽이 있어야지 도라지가 있거든요. 그 큰 도라지가 절벽에 많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안전하니까 안전장비 챙겨야 되고 이런저런 뭐 연장도 필요한 게 많아요. 오늘 작업할 곳은 산속 곳곳에 깎아지는 절벽이나 바위 틈. 정말 이곳에 야생 도라지가 있는 걸까요? 저 위까지 올라가야 돼요. 도라지가 빨리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햇빛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거기 대물 도라지도 있을 수도 있고. 그쪽을 지금 찾아가시는 거예요? 네. 귀한 산도라지를 채취할 수 있는 시기는 3월부터. 때문에 작업은 이른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깎아지는 바위 절벽을 찾아 나서려면 경사가 심한 산행을 다니는 일은 부지기수. 조심해서 올라오세요. 제작진이 약속군들의 발걸음을 쫓기에는 역부족인데요. 그럼 저희는 그 못 올라가겠는데요. 저희가 잡아드릴게요. 카메라. 나무 사이로. 험준한 산행이 익숙지 않은 제작진. 무사히 산길을 오르는 데 성공했지만 그야말로 고행이 따로 없습니다. 제작진이 뒤따르자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약속군들이 발걸음을 서둘러 재촉합니다. 왜 이렇게 길이 아닌 곳으로만 가세요? 여기 네. 사람이 안 다니는 데 가다 보니까 네. 뭐 이렇게 길이 안 나 있으니까 험한 데로 길을 내면서 가야지. 그러니까 길이 있는 대로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길이 있는 데 가면 없지. 아, 없어요. 없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 이런 산길을 수백 번 걷고 올라야만 야생 도라지를 만날 수가 있다는군요. 힘드시죠? 아, 힘드네. 아무래도 가파르고 또 하다 보니까 미끄러운 것도 있고 돌도 많고 저희들도 다니지만은 험할 때는 정말 험하다고 생각해요. 힘들어요. 특히나 이른 봄엔 산속에 겨울의 기운이 아직 남아있어 산행은 더욱 어렵습니다. 평균 한 6시간 정도 탄다고 보면 되죠. 생각보다 많이 안 못하네요. 겨울철에는 그렇게 산을 오래 못 타요. 이 여름철보다 해가 졌기 때문에 2시나 3시쯤에 하산을 해야 돼요. 아, 그렇게 빨리 내려야 돼요. 일찍 어두워지니까. 발걸음을 재촉하는 약초꾼들. 어느덧 산길을 헤맨 지 2시간 남짓. 드디어 깎아지는 바위 절벽과 마주했습니다. 산행을 멈추고 바위 주변을 면밀하게 살피는 약적군의 모습이 심상치 않습니다. 뭔가 좋은 기운을 감지한 모양인데요. 부대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여기 주변을 흩어져서 한번 찾아보자. 첩첩 산중 속 보물 찾기. 과연 이곳엔 야생 도라지가 있는 걸까? 본격적으로 바위 절벽 곳곳을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하는데요. 절벽 주변 바위부터 바쁘게 살핍니다. 대체 무엇을 찾는 것일까?
도라지 싹대라든지 이런 걸 좀 찾고 있어요. 밑에를 좀 집중적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하지만 야생 도라지가 있는 곳은 여전히 오리무중. 도라지에서 떨어져 나간 줄기부터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도라지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바로 그때 이들의 눈에 뭔가 발견된 모양. 딱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시험보세요. 약초꾼들이 가리킨 곳을 두 눈 씻고 찾아봐도 나뭇가지가 반이온 나뭇잎이 반인 상황. 일반인은 알아보기도 어려운 도라지 줄기. 그중 싹대는 도라지 원줄기로 땅속에 박혀있는 도라지와 분리된 것을 말합니다. 절벽 이쪽으로 해가지고 수색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에서 바퀴 타고 내려오던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사이사이 흙이 붙어있는 곳에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단서를 찾았으니 이곳 어딘가에 도라지가 자생하는 것이 분명한 셈. 위험한 절벽에서 진행되는 작업인 만큼 작업 전 안전장비 착용에 각별히 신경을 씁니다. 조심해. 돌 잘 밟았고. 보통 햇빛이 잘 드는 절벽 바위틈에서 자라는 야생 도라지를 만나기 위해선 반드시 이 고단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정확한 자리를 우리가 알고 가는 게 아니고 측측으로다가 올라갔습니다. 있었으면 좋겠지만 야생 도라지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선 절벽 가까이로 가서 바위 틈을 일일이 살펴봐야 합니다. 먹는 것 같은데. 하지만 접근 자체가 쉽지 않은 절벽에서 도라지를 발견하는 것 역시 어려워 최소 10년 이상의 경험이 필요하다는군요. 도라지가 있을 것 같은데. 예리하게 수색해 나가는 경력 16년의 이후정 씨. 찾았다. 찾았어? 예, 찾았어. 여기 있어. 예. 어떤 거예요? 도라지 지금 상태도 좀 괜찮은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좋은데. 고생 끝에 드디어 발견한 야생 도라지입니다. 괜찮네. 조심해서 해. 수확을 위해서는 더욱 고도의 집중력과 체력이 요구되는 상황. 흙 속에 박힌 도라지의 상태부터 확인한 후 뿌리가 손상되지 않게 섬세하게 흙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관건입니다. 예, 닦았어요. 예. 위험을 감수하면서 얻은 귀한 보물. 지금 이 순간이 약초꾼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희열 그 자체랍니다. 도라지의 나이는 보통 뇌두 부분의 띠를 보고 세는데 띠 하나에 3년에서 5년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수확한 도라지는 뇌두가 조금 손상된 상태입니다. 여기부터 제가 쫙 내두거든요. 네. 근데 여기 썩은 자리가 있어요. 이게 도태됐는데, 예, 도태되고 새로 자라고 도태되고 새로 자라고 뇌두만 살아가지고 인식은 좀 가능이 불가하지만 최소한 30년 이상. 30년 정도. 예. 비록 모양은 온전치 않지만 산속의 자연적 상태에서 오래 자생했기 때문에 가치가 상당하답니다. 연수가 30년 이상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자라면서 약성이 엄청 강해지죠. 그래서 일반 도라지보다는 훨씬 좋죠. 이게 기관지 폐에 좋아요. 이것도 기관지 폐해 줬다는 거. 예, 미세먼지 있는데 상당히 도움됩니다. 누군가의 건강을 위해 이들이 쏟은 땀의 산물입니다. 다시 산행을 이어가는 약초꾼들. 산행 중 바위 절벽을 발견하자 곳곳에 흩어져 탐색을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눈치. 한참을 살펴보더니 도라지 없어. 예? 도라지 여기 없다. 여기 도라지 없어요? 그 절벽 많은데 저기 돌도 많고. 이 소나무가 많아야 돼. 그러니까 하렵수보다는 침엽수가 많아야 된다. 경력 19년 석원호 씨의 경험상 잎이 넓은 화렵수는 도라지가 좋아하는 햇빛을 많이 가려 도라지가 자라는 걸 방해한다는 것. 산행을 할 때는 산을 잘 읽은 후 방향을 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좋은데. 한참을 이동해서야 다시 발견한 바위 절벽. 곳곳으로 흩어져 샅샅이 바위를 수색하는 작업자들. 찾았다. 도라지 삭대. 아 이거 싹대예요? 예. 도라지의 줄기는 마디마다 화살표 모양의 잎사귀가 3개씩 나는 것이 특징인데 이마저도 쉽게 찾을 수가 없다는군요. 뭐 여름이나 이럴 때 찾는 게 낫지 않아요? 아 그때는 약성이 지금보다 덜하죠. 지금 뿌리로 다 영양분이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약성이 제일 좋을 때. 어디야? 누구야? 알았어, 갈게. 동료의 호출에 서둘러 이동하는 작업자. 길이 없는 곳을 이동해야 하니 그야말로 고역입니다. 있어요? 한국에 갔다는 거. 여기 있네. 찾았네. 흙 속에 몸을 감추고 있는 2번째 도라지 발견. 도라지. 이번 도라지는 유난히 실뿌리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작업에 난항이 예상되는군요. 실뿌리에 약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뿌리까지. 흙 속에서 자생해온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손상되지 않게끔 도라지의 모양과 방향을 읽어가면서 채취를 해야 하는데요. 한참의 작업 끝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야생 도라지. 크지는 않네. 이게 바위 틈이라 가지고 자기가 살할 환경이 안 되거든요. 됐다. 이게 도라지인 거예요? 예, 다 살렸어요. 다소 왜소해 보이지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에서 자연적으로 비와 바람을 맞으며 꿋꿋이 자란 야생 도라지입니다. 이 정도면 한 15년에서 17년 정도. 밭도라지 같은 경우는 한 3년 단위로 옮겨 심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 산도라지에서 뭐 수십 년간 산다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죠. 그리고 그렇게 오래된 것도 찾기가 어렵고요. 10여 년을 넘게 모진 세월을 견디고 자란 만큼 그 맛 또한 남다릅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 네. 꼭 씹어보세요. 호흡을 크게 한번 쉬어보세요. 매워요, 매워. 매워. 이게 아래니까 생으로 못 먹으니까 뭐 꿀에 이렇게 절여서 먹어도 되고요. 그 말려서 가루로 분말로 해가지고 뭐 밥에 조금씩 넣어 드신다든가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거는 가격을 얼마 정도 돼요? 가격은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죠. 뭐 사람마다 틀리니까. 그냥 꼭 돈으로 이야기할 거고 아프신 분 드시면은 네. 그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물 그만 드세요. 왜 자꾸 물 먹어요? 매워요. 산속의 시간이 또 그렇게 흘러갑니다. 어느덧 산행 4시간째. 여기 짝 걸렸다. 예? 밭이네 밭. 불났어. 장난해요. 아하, 도라지를 찾는 여정 중에 뜻밖의 행운을 만난 모양입니다. 잘다 뜯어겠다. 산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리는 야생 더덕은
햇빛이 적당히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잘 자라는데 향이 매우 진한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봄이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순을 살짝 올려요. 이쁘네. 아, 아우 향기 좋다. 네. 어떤 냄새예요 이게? 뭐라고 뭐라고 표현을 표현을 하기가 좀 그런데 그냥 아름다운 냄새가 나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아름다운 냄새. 예. 밑에 제법 토실토실하게 잘 연근 야생 더덕. 기관지 질환의 약재로도 쓰입니다. 이런 것이 고단한 산행의 달콤한 묘미입니다. 이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녀석들의 상태가 심상치 않은 모습. 그러네. 쥐구멍이. 산속의 후회방꾼이 먼저 다녀갔다는군요. 야, 쥐구멍이 참 쥐구멍. 쥐들이 파먹은 거예요. 아, 미세먼지 좋은 건 알아가지고. 야, 이놈들이 더덕, 산삼 이런 거 다 먹어요. 아 다 먹어요. 예, 도라지도. 얘들도 좋은 거 아나 봐요. 그러게요. 계속되는 산행 중 이번엔 조금 특별한 녀석을 발견한 작업자들. 행여 손상될까 조심조심 채취를 하는데요. 이거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안 크거든요. 이렇게 골프 공처럼 생겼어요. 일반인들이 잘 접하기 힘든 약초죠. 소경보랄. 이름도 생소한 요 녀석은 둥근 모양으로 뿌리가 길지 않은 것이 특징인데 더덕의 한 종류로 분류되는 만삼 아잡이라고도 불립니다. 물뿌리네. 뿌리네. 1타 2피네. 이야, 이거 그야말로 산속의 보물 찾기인 셈. 아 여기 또 있네. 땅을 또 파보면 나왔네요. 이렇게 여러 뿌리가 나오곤 합니다. 가끔씩. 예상치 못한 결실에 마음이 흐뭇한 작업자들. 산이 내어준 넉넉한 수확으로 피로가 싹 가시는 순간입니다. 수확 후 자연 상태를 다시 복원해주는 일, 이 또한 작업자들의 몫이죠. 풍성한 마음을 안고 지체 없이 다시 산을 오르는 일행. 이번 수색이 해가 떨어지기 전 마지막 작업이라 마음이 더욱 바쁩니다. 잠깐만. 이거 진짜 대물이다. 예사롭지 않은 것을 발견한 모양입니다. 이거 진짜 대물이던데. 서둘러 살펴보니 이번엔 도라지 줄기에 뭔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시작될 시가 열매 주머니까지 달려 있는 모습. 그리고 또 하나의 단서. 여기 떨어졌거든. 저 위에서 떨어진 거야. 위에 떨어진 거야 이거. 위로 올라가야겠습니다. 모든 정황들이 이곳 어딘가에 도라지가 있을 거라고 믿어지는 상황. 침착하게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요. 이들의 손놀림에 거침이 없습니다. 눈 한번 싹 뒤집어 보는 거야. 그 밑에 있을 확률 좋다. 50m가 훌쩍 넘는 웅장하고 가파른 절벽 바위. 과연 이곳엔 이들이 찾는 대물 도라지가 살고 있을까? 아, 여기도 바뀔만 한데. 바위 절벽의 크기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 주변에 도라지가 숨어 있을 확률이 높다는군요. 하지만 절벽에서의 이동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쪽에 슬픈만 한데. 그때 있던 주변으로 다시 한번 더 가볼게요. 발 아래는 아찔한 낭떠러지. 바로 그 순간 하마터면 큰 사고로 번질 수 있었던 순간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지원에 나선 동료들. 이 우연한 말도 인사 파봐봐. 절벽의 바위 틈 곳곳을 살피며
도라지 줄기가 떨어진 방향을 유추해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는데요. 금방이 여기 있을 텐데. 작업자들의 손길이 무척 바빠집니다. 여기 한번 들어봐. 부러지는 바위도 딱 잘인데. 뭐야? 이거 도라지인데. 도라지 맞다. 샀어. 이거 샀어요? 네. 1시간 남짓 계속된 수색 작업 끝에 발견한 도라지의 모습. 얼핏 봐서도 크기 또한 상당한데요. 찾기 힘들다. 이런 데 밖에 있으니까 물어져갖고 여기 물어져갖고 찾기가 힘들었네. 바위 틈에 깊게 파고든 야생 도라지는 잔뿌리를 얼마나 잘 살리느냐에 따라 값어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채취하기가 몹시 까다롭다는군요. 특히나 도라지 밑으로 얇은 잡초뿌리들이 얼기설기 엉켜있는 상황. 드러내야겠어. 도라지의 실뿌리들이 다치지 않게 하려면 뿌리의 흐름을 읽은 후 아래쪽 흙부터 먼저 털어내야 합니다. 들어봐봐. 내가 잡았을 때. 들고 있어 지금. 진다. 잘 털어. 잡초뿌리에 엉킨 도라지 뿌리를 먼저 잘 살려낸 후 잡초를 뽑아내는 정교한 작업. 이럴 땐 오랜 경험이 힘이라는군요. 됐다. 자,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찾던 장생 도라지. 작업자들이 그토록 찾아 헤맨 이 야생 도라지는 겉면을 에워싸고 있는 껍질이 대체적으로 검은 빛을 띠고 향이 진한데요. 아리고 쓴맛이 매우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보통 기관지가 약해지는 요즘 같은 때 약재로도 사용한다는군요. 한 40-50년 그렇게 오래된 거예요, 이게? 그 정도 됐어요. 와. 이게 오늘 목표인데 이거 찾으니까 성취감이라고 있죠. 진짜 엄청 좋습니다. 기분 짱입니다. 짱. 크기 1m 남짓한 야생 도라지. 약초꾼들의 땀과 노력으로 얻은 행복한 하루가 그렇게 저물어 갑니다. 자연이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참 고맙게 또 받고 욕심 안 부리고 조금씩만 이렇게 얻어갑니다. 경북 청도의 한 농촌 마을. 청도군의 남산과 화악산 사이의 계곡을 따라 형성된 이 일대의 마을을 한제라고 부르는데 비닐하우스가 즐비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 출하가 한창인 농작물, 푸릇푸릇 봄 향기를 머금은 미나리가 한가득입니다. 미세먼지 해소에 도움을 준다고 해 매년 이맘때면 사람들로 붐빈다는군요. 이곳 대표 특산물답게 미나리는 인기 스타. 나 들고 먹어봐야지. 향긋한 봄을 품은 그 맛 어떨까요? 미나리 냄새가 입안에 쏙 퍼지네. 향이 훨씬 진하네요. 좀 부드럽고 식감도 진짜 좋네. 맛과 향 그리고 식감까지 삼박자를 두루 갖춘 이곳의 미나리. 남다른 특별함이 있다는군요. 여는 속이 꽉 차잖아. 알이 꽉 차서 딴 데 거는 구멍이 있어, 구멍이. 그래서 미나리가 알을 줍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미나리는 줄기 속이 비어있질 않고 꽉 차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전 7시.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미나리를 베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신선도 유지를 위해 보통 주문과 동시에 미나리를 출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작업자들의 손놀림이 무척 분주합니다. 얘는 한번 더 따듬을 수 있도록 빨리 갖다 줘야 되거든. 아, 이것도 다듬어야 되니까요. 예. 따듬어 가지고 일이 많아요. 매년 이맘때가 되면 마을 사람들 전부가 바빠집니다. 미나리를 잘 키우고 관리해
출하철에 맞춰서 일정한 크기로 베어야만 가장 맛있는 미나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음. 50cm, 50cm. 그때가 제일 좋은 야, 거예요. 제일 좋아. 너무 많이 커보면 찌르게 못 먹어. 상품으로 쓰는 거는 여기 한 마디, 두 마디 이렇게 버려요. 요거 이외에는 안 써요. 그거 이외에는 다 버려요. 판매 시기가 2월, 3월, 4월인데 그 기간 내에 내 밭에 있는 미나리는 다 베야 되니까 그 베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빨리 할 수밖에 없어요. 빨리 수 없어요. 이게 못 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못 빼면 버려야죠. 때문에 이 철엔 마을 전체가 미나리 출하 작업에 매진하는데요. 미나리는 보통 재배 방식에 따라 수확 시기가 달라집니다. 쳐버리고 두 번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번도 다 못 파는 사람 많습니다. 한 번도 다 못 빼는 경우도 많은데. 예. 그런데 뭐 더블 캐 가지고 팔고 그럴 시간도 없고요. 이곳 마을 140여 농가의 대부분이 1년 1모작 방식으로 비닐하우스에서 미나리를 재배합니다. 어느새 바구니를 가득 채운 미나리들. 뭐는 하자는 뭐는 80 내지 100박스 80 내지 100박스를 저렇게. 상자로 아, 다 따나. 미나리가 담긴 한 상자는 약 20kg 남짓. 상자가 쌓이면 쌓일수록 농부의 고단함도 쌓여갑니다. 좀 늘어버려 꺼내고. 갓 베어낸 미나리는 바로 상품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인근 작업장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요. 이제 작업 끝나신 거예요? 아니 갔다가 또 온다. 이거 비워놓고 상자 가와야 되거든. 잠시도 쉴 틈이 없는 미나리 마을에서의 하루. 부지런한 농부들의 바쁜 시간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갓 베어낸 신선한 미나리들이 인근 작업장에 도착했습니다. 작업장 안으로 미나리를 옮기는 일 역시 이들의 목. 이곳에선 미나리의 상품화를 위해서 선별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남다른 집중력을 필요로 한다는군요. 미나리 알. 껍데기는 버리고. 이렇게 알. 미나리를 한 가닥 한 가닥씩 살펴보며 상품으로 다듬고 손질하는 어머니들. 단순해 보이지만 마음만은 정성 가득입니다. 요 묶겠는 것만 딱 여면 되는 게 요거예요. 못 묶겠는 거 이거는 이제 김하고 묶는 것만 딱딱 여면 되지 뭐. 딴거 뭐 있노. 단순해 보이지만 어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군요. 미나리 한 가닥이라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 골라야 됩니다. 일일이 손으로 다. 네. 손 아니고는 이건 안 되지. 미나리는 줄기가 얇고 길기 때문에 기계를 사용할 경우 상처가 생겨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때문에 이물질 제거는 수작업으로만 이루어지는데요. 하지만 버리는 게 대다수입니다. 못 써요 이런 거는. 못 써. 못 써. 근데 아깝다 그죠? 아깝지. 아깝죠. 그렇지만 상품이 안 되는 거지. 다 뭐 쓰는 것은 엄청 양이 많지. 근데 가져와 가지고 전부 다 한 5분의 1 쓰고 5분의 4는 버린다고 그러지. 보다 나은 미나리를 상품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만한 수고를 감내해야 하는데요. 버려진 미나리들은 후에 있을 농사의 밑거름으로 사용이 된답니다. 오전 7시에 시작한 미나리 선별 작업은 최대 11시간 동안 이어지는데요. 온종일 앉아 미나리를 선별하는 작업. 어지간한 인내력으론 어림도 없습니다. 모든 채소가 그렇듯 신속하게 작업을 진행해야만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상태의 미나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물량이 밀려들기 전에 속도전은 생명입니다.
종일 들어와야지. 종일 들어와야지. 이게 종일 들어와요? 예. 그래 할매들 내 따담이 된다 이거. 이 시기에는 어느 누구 하나 허투루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언제 쉬세요 그러면? 예, 점심 볼 때. 그때 말고 쉴 시간도 없는 거네요. 예. 아, 이거 지가 하면 안 될까? 이게 안 된다. 뭐야 돈 부린다고 하나. 그래도 돈은 되지만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어도 하면 깨하네. 돈 재미로. 아, 돈 재미로? 응. 사장님도 돈이 안 좋던겨. 이곳을 지키는 어머님들의 평균 연령은 70세. 이들의 손길에 자부심이 묻어납니다. 어려웠던 시절을 지나게 해준 고마운 작물. 미나리는 어머니들에게는 조금 특별하다는군요. 옛날에 우리들 농사 지을 때는 만날 돈이 없어 슬슬 맸다. 요즘은 이걸 하니 좀 잡농을. 응, 낫지. 용 낫지. 성실하게 삶을 일구는 즐거움에 정성이 담긴 손길을 더해 만든 것이 바로 이 고장의 특산물 미나리입니다. 전국 생산량의 약 10%를 차지하는 이곳. 140의 농가에서 연간 2,000톤 이상의 미나리를 생산합니다. 이곳 미나리 재배는 무농약 친환경 농업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전부 수작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특징. 이거는 기계로 할 수가 없죠. 기계로 할 수가 없네요. 예. 사람 손으로만. 그렇죠. 보세요. 이렇게 불러져 버립니다. 그만큼 연하고 아삭아삭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품을 가지고 기계로 만약에 뱉을 경우에는 상품 자체가 하나도 못 쓰게 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고단해도 농부들은 이 수작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루 물량을 맞추려면 잠시도 쉴 틈이 없다는 농부들. 아침 7시 시작을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배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안 힘드세요? 힘이 들어도 우연. 힘이 들어도. 미나리 농사꾼은 출하기간 내내 땅만 보고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는군요. 그야말로 미나리를 위한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세월 1분 1초도 헛되이 살지 않았던 아버지의 삶이 미나리밭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아, 그래서 비. 어씨. 힘드시죠? 힘 들고 뭐 하루 종일 쉬가면 이상해. 쉬어 좀 쉬어라. 쉬어. 땀이 막 난다. 어이, 더워. 어이, 짜증나면 이뭐 미나리 비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가지만. 비보지 하루 종일 비보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힘들어. 힘들죠. 조금 어려 보이는 외국인 노동자는 아직 쌩쌩한 모습. 이거 57이래, 57. 한창 할 때지만 내가 57 때면 얼마나 안 돼. 미나리 마을의 고단했던 하루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날 늦은 오후 어느덧 마무리된 미나리밭에 난데없는 녀석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요? 이거는 물이 저리 안 가고 이거 고이라고 하는 거라. 봐서 이게 잘 컨택하면 물이 많아야. 물이 많아야 좋으니까. 수중 식물인 미나리의 특성을 살려 이곳 마을에선 인근 산에 따뜻한 지하수를 끌어다 밤에는 물을 대고 낮에는 빼는 작업을 합니다. 이곳 미나리가 줄기가 통통하게 자라고 차별화된 품질로 완성될 수 있는 이유, 이 재배 방식 때문이라는군요. 자, 문 닫습니다. 나오세요. 다음 날 이른 아침 미나리 마을에 촉촉한 봄비가 찾아왔습니다. 비 오는 와중에도 여전히 작업이 한창인 비닐하우스. 비가 지나가는 동안 잠시 쉴 법도 한데 작업자들은 손길이 분주한데요.
미나리 할 때는 아플 수도 없고. 아플 수도 없어요? 왜요? 아파버리면 미나리 다 버려야 돼. 잠시라도 긴장을 놓는 순간 순식간에 미나리의 값어치가 곤두박질치기 때문입니다. 다른 비닐하우스도 사정은 마찬가지. 한 해 공들인 귀한 미나리를 지키기 위해선 바삐 움직여야 합니다. 비 오는 날엔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미나리를 옮긴다는 김성기 씨. 미약가는 5개 실으면 이빨이 못 다녀 지러가서. 근데 좀 무게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지지. 이분들이 이 지게를 A 프레임 해가지고 최고로 치던데. 아, 그래요? 박격포도 싣고 다니는데, 지고 다니는데. 저 산에도 막 지고 다녀. 30년을 훌쩍 넘게 걸어온 농부의 삶에서 얻은 노련한 지혜입니다. 미끈들이 많지. 이 보잘것없는 짝대기가 엄청난 역할을. 짝대기 이것은 지게 무용지물이. 으쌰, 으쌰, 으쌰. 이거 한 개 우선 아무것도 오늘 지게 못해. 비 오는 날은 유독 체력 소모가 많은 농사일. 고단하고 힘들지만 그에겐 남다른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게 농민이 날 하는 게 한 개의 짝대기로 짝대기 아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농민이 없으면 풀을 죽잖아 쉽게 말해서. 이 지게 지를 때도 보잘것없는 짝대기 이거 하나 없으면 지게 아무것도 못 짐을 짐을 수도 없고 지고 일어설 수도 없고 넘어지면 짚을 수도 없고. 소박한 농사기구라고 해도 다 쓰임새가 있듯 시대가 아무리 변화무쌍할지라도 농부의 삶은 여전히 정직한 땀으로 채워집니다. 농사를 변하는 어느덧 마무리되어가는 작업. 그냥 가자 이제. 안에 거 다 했지? 잠시 가자. 됐어. 고된 노동 끝에 얻은 것인 만큼 트럭 안에 봄 향기가 가득 찼습니다. 해발 900m가 넘는 화학산에서 흐르는 맑은 물과 적당한 일조량. 미나리가 자라기에 천혜의 조건을 두루 갖춘 곳입니다. 어느새 비가 그친 이곳 농촌 마을엔 어머님들의 미나리 선별 작업이 한창입니다. 4월 말까지 서둘러 작업을 끝내야만 높은 품질의 미나리를 출하할 수 있어 온몸이 욱신거리지만 작업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엉덩이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가방이 아파요. 이게 다듬는 거라고 쉽게 보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네요. 아, 쉬운 거 아닙니다. 온종일 이어지는 미나리 선별 작업. 밤이 되면 고단한 피로가 몰려올 때도 있지만 이만한 수고는 그저 감사하다는군요. 힘들어도 그래도 우리 노인들은 놀면 뭐하고 아까 큰일 안 하니까 할 수 있으면 어지간하면 한다 하는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일을 한다는 게? 그렇죠. 일 못하고 노는 사람도 있는데 얼마나 좋아. 칠순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즐거움을 알기에 고단하지만 행복한 일상입니다. 손질된 미나리는 이제 다음 과정을 거쳐 세상 밖으로 나갈 채비를 하는데요. 미나리는 깨끗한 지하수를 사용해 두세 번 세척 작업을 거치는데 살랑살랑 흔들어 정교하게 세척하는 것이 관건. 힘을 너무 주면 줄기가 부러지기 때문에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먹는다 생각을 하는. 우리는 손님한테 씻지 말고 바로 데치라 그래요. 이만큼 깨끗하게 씻고 나가니까. 여러 정성의 손길을 거쳐 미나리는 이제 상품으로의 제 모습을 갖춰갑니다. 어느덧 오전 작업이 마무리되자 목이 말라 무있긴 해 맛있네.
향긋한 미나리를 즐길 수 있는 것이 이들만의 특권. 수시로 먹어요. 수시로 먹어요? 응. 미세먼지에도 좋고 피도 맑게 하고 눈도 건강에도 좋고 깨끗하게 먹는 기라야. 깨끗해서. 깨끗하면 못 먹지만 이 미나리가 좋으니까 따뜻하면 뭐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세척을 끝낸 미나리는 포장 작업을 거쳐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서 만날 수 있는데 가격은 다른 미나리보다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 시각 주방에서는 음식 준비가 한창인데요. 오늘은 모처럼 싱싱한 미나리를 듬뿍 사용해 요리를 할 계획입니다. 갓 채취한 미나리를 반죽해 기름을 두르고 맛있게 익히면 제철 미나리 부침으로 변신. 생으로도 먹고 향도 좋고 하니까 약간만 익혀도 밀가루만 익을 정도면 미나리의 아삭한 식감과 향긋한 봄 향기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조리 방법도 간단하면 좋다는 말씀. 또한 살짝 데친 오징어를 잘게 썰어 생미나리와 함께 새콤달콤한 양념장으로 정성 가득 버무려주면 미나리 초무침 완성입니다. 삼각대에서 흔들어보라 마. 보기만 해도 군침이 감도는 느낌. 향긋한 미나리 향을 가득 품은 이 맛, 과연 어떨까요? 미나리가 아삭아삭하게 맛있다 그죠? 향도 좋고 네. 맛이 재래기도 하나도 맛있고 요새 그중 맛이 틀리다. 제일 맛있는 철이? 철이 좀 맛있어요. 아무 봐라 맛있는가 맛있는가. 맛있는 미나리 많이 드세요. 맛있어요. 맛 좋지요. 향이 좋아요, 향이. 질긴 게 없으니까 입에 남는 게 없네. 고르는 것도 그게 기술이라. 맛있는 알라가면 그래서 입에 남는 게 없어요. 식으니까. 그렇지. 근데 벼천지어서 가봐. 미나리 작업장에 소박한 하루가 그렇게 저물어 갑니다. 다음 날 미나리 마을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전 7시. 아직은 제법 쌀쌀하지만 부지런히 하루를 여는 미나리 농부. 왜 이렇게 작업을 서두르시는 건가요? 지금 가야 하루 종일 일할 걸 준비합니다. 지금 가야지만요. 예. 힘드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매번 일찍 나오시고 늦게까지 일하셔야 되는데. 힘 많이 들죠? 힘 많이 듭니다. 이곳 미나리는 출하 후 종자를 만들어 파종을 거치고 지하수를 공급해 긴 시간 공을 들여 재배하는데요. 밥줄. 우리 식구들 먹고 사는 밥줄. 이제는 이곳 사람들에게 자식 같다는 미나리. 수고롭지만 한 번 더 살뜰한 손길을 더하는 이유입니다. 손이 엄청 빠르셔. 뭐 직업이 이거 아닙니까? 땀과 열정 그리고 정성을 쏟은 농부들이 보다 건강한 기운을 담아 이제 미나리를 세상 밖으로 내보내려 합니다. 피와 땀과 그 노력으로 키운 정말 좋은 농산물입니다. 소비자분께서 믿고 드셔도 됩니다. 자신합니다. 화이팅! 울산의 한 어촌 마을. 이곳 사람들은 바닷속 검은 빛깔의 요 녀석들 덕분에 지금 가장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군요. 마을 앞바다엔 겨우내 자란 통통하고 매끈한 자연산 돌미역들이 제철을 맞아 가득합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남한입대에서 최고 좋습니다. 동네가 쑥 남았기 때문에 물 조리가 되게 쉽니다. 조리가 해가지고 이 미역이 자체가 이거 되게 맛이 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약 3km쯤 쭉 뻗은 주전 마을은 총 7개의 부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 약 350여 가구 중 120여 가구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중 물질을 하는 해녀는 50명 남짓. 본격적인 돌미역 채취 작업의 촬영을 위해 해녀를 따라 제작진이 바다로 향했습니다. 깨끗하고 맑은 바다 속에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 귀여운 물고기와 각종 해양 동물들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이곳의 자연산 돌미역 채취 작업은 매년 3월부터 5월까지 석 달간 이루어집니다. 주로 미역이 자라는 곳은 대부분 물살이 센 돌이기 때문에 보통 물질을 하는 해녀가 작업을 도맡아 합니다. 많이 캐셨어요? 많이 했다. 언제부터 나와서 하신 거예요? 6시 내가. 6시부터요? 이곳의 돌미역 채취 작업은 미역이 자라는 125개의 구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해마다 추첨을 해서 어업권을 얻은 후 매년 10월과 11월 사이 미역이 서식하는 돌을 닦아 관리하고 이렇게 봄이 되면은 채취 작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거는 요렇고, 이거는 썩었다, 이거. 이마이 컸다가, 썩이 여기서 만든다. 컸다가 썩어서 없어진 거예요? 이러면 없어진다. 이거는 옷인다. 버려야 돼.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을 준다는 미역. 날씨가 갑자기 포근해지면서 미역을 하루빨리 채취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 시기가 지나 여름철이 되면 수온이 뜨거워지면서 바닷물이 미역을 녹여버리기 때문에 품질 좋은 상품을 만들 수가 없다는군요. 때문에 해녀들이 작업을 서두르는 것은 당연지사. 한 번 들어오면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물에 있어요? 미역 작업 한 11시까지 해가 갈게요. 한 그래도 한 4시간은 하네. 3시간, 4시간. 추밭 해야지, 또. 추밭 해야죠, 여러분. 해녀들의 미역 채취 작업은 보통 이른 새벽 6시 전후로 이루어지는데 모두 오전에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낫으로 베어낸 미역은 부표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망사리로 향하는데요. 해녀들이 물속에 들고 날기를 수십 번 반복해야만 하루 물량을 맞출 수 있답니다. 하루에 한 4-5번. 이만큼을? 우와. 엄청 많이 하시네요. 특히 수심 깊은 곳에서 작업을 할 경우 숨을 참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서 작업을 해야 한다는군요. 쉴 틈 없이 계속 이어지는 강행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오래 널어야죠, 이거. 그 작업 때문에 빨리빨리 서두르야 돼. 해녀 한 명당 하루에 채취하는 미역의 양은 약 200kg 남짓. 드디어 4시간의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바다에서의 작업은 육지에서보다 강도 높은 체력을 필요로 하는데요. 미역망을 물속에서 이동시키는 일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간신히 미역망을 이동시킨 해녀. 무트로 나온 그녀의 발걸음이 천근만근입니다. 앞잡게 묶고 가면 미역할 때는 이거는 못 한다. 힘이 없어서. 힘이 없어가. 아이고야. 한 망에 채워진 미역은 약 50kg. 이거 끄집고 가라. 이거? 끄집고 가라. 미역이 물을 머금고 있어 그 무게는 배로 느껴집니다. 하나, 둘. 성인 남자 2명이 잡아당겨보지만 물 밖으로 미역을 건져 올리는 일은 참으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 둘, 됐다. 무게가 많이 나가요? 안 때려서. 물에서 미역이 올라오는 순간부터 해녀들의 손길이 더욱더 바빠지는데요. 이제 풀어야 하지. 이 그냥은 멍청이 이거 뭐
이거 움직거리지도 못하는데 뭐 이거 봐라. 물기를 머금고 있는 미역을 망 속에서 죄다 꺼내서 마을로 운반해야만 다음 작업이 이루어진답니다. 집에 가서 이제 널어야지. 아, 이게 집에서 널으시는 거예요? 네. 미역을 수레에 옮기자마자 더 바삐 움직이는 손길. 몸은 고되지만 마음은 풍성합니다. 이곳 어촌마을의 한 해 평균 돌미역 생산량은 약 150톤 남짓. 이 마을 주민 120가구의 주 수입원은 자연산 돌미역 채취입니다.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마을에 들어오자마자 지체할 새 없이 바로 작업을 이어갑니다. 그냥 그대로 하려고 하면 일주일씩 말로. 주말에 걸렸습니다. 비 오고 한 마스 그래, 비 오고 오면 섞고 색깔 몇 필요 보고. 그 섞으면 다 버려야 돼요? 예, 바다에 다 갖다 버려. 묵묵 하는데 뭐. 그래도 지금 많이 좋아진 거네요. 지금은 이제 건조기 예, 지금 뭐가 전부 다 이제 버리는 건 없지. 버리는 게 없어요. 섞어놓은 건 없지. 오후 작업은 보통 미역을 선별하는 작업과 건조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선별 작업은 보통 갓 채취해온 미역의 상태를 파악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손질해서 다듬습니다. 이런 거 잘라. 껍질이 왜 다듬어요? 말로만 해야지. 상품이 안 되잖아. 뿐만 아니라 귀하게 여기는 미역 귀까지 동강동강 잘라내 분리시키는 작업자. 대체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말라야지. 따로 말라요. 그렇지. 따로 말라야지. 같이 건작시켜 놓으면 이게 말이 미역귀를 분리하고 상한 부분을 잘라낸 미역은 이제 한데 모아 다음 작업을 위한 준비를 하는데요. 다듬은 미역은 건조시키기 위해 미역 틀에 얹어 빈틈없이 모양을 만든다는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듬은 미역을 틀에 한 번에 올리는 것. 요래가 다 조금 다 붙다 본다 이거. 다 붙어붙어요. 예, 10년 했으니까 이런 것도 좀 기술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역을 들어 쫙 펴지게 탁탁 쳐서 틀에 얹어 올리는 것이 포인트. 틀에 올린 미역은 이제 햇빛에 자연 건조를 시킵니다. 이렇게 틀에 넣어 말리는 미역의 양도 상당한데요. 다음까지 17kg. 17kg. 한 판에 그러면 저 17kg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한 판에. 육지에서도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작업. 미역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싱싱한 이파리와 적당한 굵기의 미역 줄기를 골라 작업을 해야 합니다. 굵고 두꺼운 미역 줄기의 경우 마르지도 않을 뿐더러 상품의 품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쓴다는군요. 손에 가도 빼내야지 안 돼. 요간다. 미역 저런 거 판다고. 아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최상의 상품을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이어지는 작업. 빠르게 작업하는 이들의 손길에 남다른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유독 미역 절반 되면 이곳의 하루는 순식간에 흘러가는데요. 오늘 작업자들이 한데 모여 만든 미역은 총 40판,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햇볕에 자연 건조를 시키는 미역은 한 면을 반나절 말린 후 다시 뒤집어 반대쪽을 동일한 시간 동안 자연 건조시킵니다. 양쪽 면을 다 말리는 데엔 이유가 있습니다. 말라가지고 소질해야죠. 아, 이게 앞뒤로 말려야 돼요? 저 앞뒤 말려야 다 말리고 다 말리나. 이 얼마나 소리 많이 가지고. 봐라. 이 바람 좋아하나 이만. 이처럼 미역은 이틀에 걸쳐 총 4번을 뒤집어가며 자연 건조를 한다는군요. 자연 건조 중에도 미역의 상태를 파악해서 수시로 다듬어줘야 하는데 이 모두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손질 안 하면 좋게 안 나온다. 손질로 해야 마르는 것도 빨리 마르고 이 구멍땡 이런 건 다 드러내야 돼. 손이 많이 가네요, 엄청. 빨리 못 마른다. 특히 미역의 굵고 두꺼운 줄기의 경우 단시간에 빨리 마르지 않기 때문에 다 섞어서 잘라내야 한다는군요.
이렇게 자연 건조시킨 미역들은 이제 건조실로 이동시켜 또다시 건조할 차례. 이맘때는 그야말로 미역과의 전쟁이 따로 없습니다. 이거 이거 뭐 디비고 이거 하는 게 일이지. 손가는 전부 다 우리 손가지. 다 손으로만. 손으로만. 봄의 햇빛과 해풍으로 1차 자연에서 말린 돌미역. 이제 건조실에서 2차 건조를 거쳐야만 작업이 끝나는 겁니다. 미역은 이곳에서 꼬박 하루를 머물 예정인데요. 그런데 건조실 곳곳에 여러 선풍기가 눈에 띕니다. 과연 이 녀석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말르려면 선풍기가 있어야 돼요. 바람카 말르는데 저쪽에서 열나무 열에 열이 나오면 선풍기가 이게 뭐다 말라야 돼. 보일러로 온도를 높이고 선풍기로 열풍을 내보내 미역을 건조시켜 습기를 제거할 계획. 어느덧 미역 건조실은 숨이 막힐 정도로 뜨겁게 온도가 올라 미역을 말립니다. 치열했던 이곳에서의 하루가 그렇게 저물어 갑니다. 그날 밤 모두가 고요하고 평안한 그 시각, 어둠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미역을 잘 건조시키기 위해서는 밤새 총 3번의 시간 간격을 유지하며 미역을 뒤집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조된 미역의 곳곳을 이렇게 일일이 벌려줘야 한다는군요. 이거 말이라고. 숨구형 태야죠. 이걸 안 디비지거려 주면 이 미역이 딱 붙어 빼가지고. 상품이 안 된다. 미역 속까지 바싹 마르게 하기 위해서 구멍을 내줘야 하는 것이 노하우. 정말 밤낮 없는 작업의 연속입니다. 5시 되면 또 해. 또 해야 돼요, 이거를? 새벽에 5시 되면 이제 많이 말랐지. 이때는 한 두 달까지는 매일 해야 돼. 매년 이맘때 밤잠을 설쳐가며 미역을 생산하는 이곳 사람들. 재밌다. 재밌어요? 돈이라가 재밌다. 마음만 아프면 막 일에 하면 막 요거 하나 하면 얼마인데 싶어가지고 이게 지겹다 그러고 그래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이유로가 우리 생활을 한다 싶어 하니까네 지긋지긋하고 그런 건 없어. 바다에서 나고 자라 터득한 미역 작업은 이제 이들에게는 삶과 뛸 수 없는 천직이라는군요. 어느새 순식간에 어천마을에 새로운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간밤에 건조 작업 때문에 피곤할 법도 한데 해녀들은 또다시 바다로 나서는데요. 이 한철 마을 사람들의 소득원인 자연산 돌미역. 매년 미역이 자라는 돌을 추첨해 어업권을 얻은 후 1년여간 관리한 자신의 구역에서만 미역을 채취합니다. 미역이 통통하고 맛이 좋은 지금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만큼 작업은 쉴 새 없이 계속된다는군요. 새벽에 6시 하면 그리고 또 나오실 거예요, 물로? 그리고 또 물이 안 나왔나 위에 가라.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계속? 이 날씨가 좋을 때 라야 하지. 네. 이 파도 치고 비 오고 바람 불면 몸에 그건 힘들어도 근데 해야 된다. 때문에 날이 좋을 때면 무조건 바다로 향하는 해녀들. 뾰족하고 긴 모양의 자연산 미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날카로운 낫으로 베어냅니다. 해녀들의 미역 채취 작업이 무르익자 든든한 지원군이 한 척의 배를 몰고 찾아왔습니다. 갓 채취한 묵직한 미역을 옮기기 위함인데요. 빈 망을 들고 또다시 바다로 나서는 해녀들.
정말 해도 끝이 보이질 않는 작업의 연속입니다. 이게 되겠노. 저 집에 자는 거 보고 피곤해가 자는 거 보고 화가 나지. 바다가 사람 다 그래. 문날 하도 작업 못하면 처음 나뭐 병원에 또말 때겠다. 온몸에 고단함이 몰려오지만 지금이 가장 바쁜 한철. 쉴 틈 없이 작업에 매진하는 이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드디어 오늘 작업이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얼마나 피곤할까요? 힘들지? 돈 벌려고 많이 힘들겠나? 손길 한 번이라도 더 가야 맛과 향, 식감 등 품질이 우수한 상품같이 있는 미역으로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다시 찾은 건조실. 이제 이거 다 됐는 거라. 다 됐는 거 털어낸다. 어느덧 잘 마른 미역에서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바삭하게 맛있는 소리가 나는데요. 다른 누가 봐야 맛있다 그지. 이거 우리가 했는 거니까네 맛있지. 우리가 지금 맛있어요. 그렇구나이. 시간과 정성을 쏟아 만든 미역은 이들에게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 이거니까 1년 농사 이거 해가지고 아들 공부도 시키고 이거 우리는 미역 이거가 1년 먹고 산다. 여러 수고로 만든 건강한 먹거리가 있어 참 감사한 오늘입니다.